네, 정유라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몸 문제 어때요? 아휴, 뭐, 비슷한데, 병원에, 엄마가 더 아프셔가지고, 지금. 아, 어머님 많이 아프시구나. 아유, 이제 네, 연세도 있는 숟가락을 못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어깨가 아파갖고. 어깨가 아파서 네, 숟가락을, 회전근 때문에. 음, 벌써 세 번째 수술인데, 아유, 참, 9년을 감옥에 있었으니, 아, 참, 해도 너무한다. 이재명 같은 놈은 저 뭐냐, 무죄 때려주고, 에? 그건 먼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요번에 그 판단 나온 거 이재명 무죄. 결국에는 어, 이재명이 뭐, 지금 그 음. 좌파 쪽 판사 때문에 지금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예, 조국도 징역 2년 나오고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진짜 이 위증교사 가지고 실형이 나왔다 한들 음, 이재명은 그날 어차피 구속은 안 됐을 거예요. 어, 근데 길게 보면은 음, 이재명이 이제 만약 거기서 이제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예, 감옥은 안 갔어. 예, 근데 그러면은 내부에서 친문 세력이랑 이제 다른 세력들이 이재명의 대체제를 내놓으려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왜냐면 이재명도 본인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면 다음 대통령이 무조건 자기네에서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도 거기다 힘을 실어줄 거고, 그럼 얘네들은 개딸에 대한 그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개딸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이 거기다 힘을 실어줘 버리게 되면 대체제를 너무 빨리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음, 이 하나가 된 세력이 이제 합의를 보고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어, 그런 시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이재명의 발목을 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음,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뭐 그런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거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선거법만이 얘가 대선을 못 나가게 하니까. 아, 그래서 어차피 대선에는 선거법만 잘 2심, 3심에서 판단 나오면 끝나니까 나머지는 감옥 가든 안 가든 이게 중요한 것보다 네. 대선에 못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쵸. 왜냐면은 음, 이재명이 어떤 방식을 써서든 대통령만 된다면 자기 혐의를 다 뭉개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이 오래 버티면서 문재인도 지금 본인이 마음이 급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예, 고소 들어오고 막. 그래서 아무래도 바둑이를 세우고 싶겠죠. 예, 김경수를. 예, 김경수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걸 먼저 이제 해결을 해줄 테니까. 음, 그래서 이재명이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저기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걸 저희는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장 이재명 그날 감옥 보냈으면 그날은 기분 좋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이재명을 피해자로 몰아가면서 이재명을 구하자라고 점점 더 뭉쳐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네, 네, 그게 선동의 사실 기본이잖아요. 네, 피해자로 만들어서 여태껏 좌파가 했던 선동이 다 그런 그렇죠. 식이거든요. 예, 피해자 코스프레로, 네, 그러니까 어, 이재명은 완전한 피해자를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체제를 빨리 세워서 이 대체제가 이제 본인의 세력과 기반이 안정화돼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해자 영웅으로 만드는 거가 이제 못 만드니까 그런 이미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근데 이제 한쪽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이가 보통 그 악당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상 최악의 악당이기 때문에 아, 그쵸. 주변 사람 8명이 예, 죽어나가고. 이거를 대통령 선거까지 무슨 수를 또 뭡니까 선거법도 2심 3심에 기세를 몰아서 자기가 이게 나는 무죄다 무죄인데 검찰이 탄압해서 나는 그런 건데 받지 않느냐 위증교사도 나 무죄 받지 않았느냐 그럼 선거법도 이건 무죄다 이러고 막 무슨 난동을 부리면 이 2심 판사도 또 김동연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이게 또 안심하고 또 그냥 무죄 때려버리면 이게 그럴까봐 겁이 나요.
사실 그건 뭐 그런 음. 왜냐면 사실 박 대통령님 사건에서도 예. 유죄가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예. 뭐. 네. 그러니까 저희 판사들이 쪽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게 예. 왜냐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예. 너무 욕을 많이 먹고 판사 신상 다 털리고 이러니까 예. 예. 무서워서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냥 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걔네를 눈치 보게 하는 데는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막 우리가 개떼처럼 몰려가서 막 좌파애들처럼 실신하면서 땅에 뒤집어지고 이럴 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세로 이 판사들 믿을 수 없는 판사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이재명이 이번에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맨날 주장하던 게 검법 유착을 주장했었거든요. 네. 검찰과 법원은 유착 관계다. 근데 걔네는 이 선동의 동력 하나 자체를 완전 날려먹은 거죠. 이 일로. 물론 걔네들은 뻔뻔해서 첫 번째 판사가 잘못됐다 하겠지만 사실상 중도층이 보기엔 뭐야?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명백하게 무죄인가 싶을 정도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앞뒤가 아예 안 맞게 그냥 생뚱맞게 무죄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중도들이 보기에 뭐야 진짜 이상한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정유라 씨 분석이 굉장히 맞아요. 검법 유착으로 요놈들이 써먹었는데 그런데 이 프레임이 날아가면서 법원에서 앞으로 이제 그 뭡니까 선거법으로 이재명을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면은 검법 유착이란 소리도 못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좋은데 하여튼 이재명이가 이게 그냥 악당이 아니라서 아이고 사상 최악의 무슨 수를 쓰고 무슨 또 검단 저는 그것도 의심하거든요. 피습도 테러 있잖아요. 이재명 테러 당한 거. 아니 그거 젓가락에 찔린 거잖아요. 아니 어쨌든 난 그것도 의심 가는데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수를 또 쓸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이게 어마어마한 걸 해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까지 갈까봐 아주 그게 겁나요. 그 빨리 감옥에 집어쳐넣어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면 그게 겁나서 그러는 건데 정유라 씨 분석도 일리가 있네요. 야.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만 잡아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도 잡아서 집어넣어야 문재인도 넣어야지. 맞아. 네. 왜냐면 어차피 걔네들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지금 친문파 친이파가 갈리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끝까지 가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걔네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희는 아니면 아예 투표 안 찍으러 가잖아요. 이상한 놈 찍을 바에 안 찍겠다 하잖아요. 보수들은. 그렇지. 근데 걔네들은 결국에 나가서 욕을 하면서도 찍긴 찍어요. 그럼요. 걔들 무섭지. 무섭지. 근데 우리 정유라 씨는 개인적으로도 그 판사들한테 말하자면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어머니 특히. 지금 이제 10년 차가 되냐 내년이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상한 판단 나오면서 이 판사들 이 정치 성향이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특히 어머님은 감옥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 없으세요?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프셔서 아이고 참. 정유라 씨는 지금 어떤 판단이 들어 이 판사들에 대해서? 뭐 사실 김일성 장학생이 많다는 건 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판사가 우리를 상대하는 것보다 걔네를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아무리 이렇게 판결에 불만이 있고 해도 말로만 그다 마니까 나쁜 놈, 정신 차리라, 쓰레기, 종북 좌파 이런 말이나 하지 나가서 무슨 촛불을 들고 막 불을 질러버리네 만에 못하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에라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편한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쪽이 겁이 나는 거지. 특히 이 사람은 이거는 국힘의 지도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도 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는데 말도 안 돼. 한마디하고 말잖아요. 그러게. 이게 또 한동훈 책임론이 그래서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말라는데 기꺼이 해가지고 사과시켰는데 사과시키니까 뭐라 그랬어? 제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얘기했죠, 걔네들이. 사과 딱 한 순간 진정성이 안 보인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과하는 순간 너 사과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계속. 왜냐면 제가 9년 전에 그걸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러게. 참.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10년 전에 이미 보수 내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국힘에 있는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또 색깔이 근데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여태까지 정치를 안 해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약간 동화 속에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는 같은 편이라도 편들지 않는다. 이러면 나는 중도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사실 정치판에 오래 있어본 사람이고 오래 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치에 중도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중도가 있다고 한들을 집토끼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지금 너무 신생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보좌관들도 그때 막 대거 완전 많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능한 보좌관도 한 명도 없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참 그게 이게 이준석 때부터 국힘당이 이렇게 말아먹더니 이렇게 국힘당은 민주당을 못 가겠으면 입법이라도 밀어붙여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입법도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에 이어서 한동훈이 이렇게 되니까 판사까지도 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특히 또 이번 국힘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할수록 점점 더 밀리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우리가 다 받아칠 수 있었거든요. 걔네가 5.18 갖고 나온다. 우린 6.25 갖고 나가고 걔네가 세월호 이태원 갖고 나온다. 우리는 연평도 천안함 가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도 입법을 올리면서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 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두자. 나 정치해야지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되게 영악하게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기사도 벌써 그런 식으로 나요. 김건희 특검법 25번째 거부.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특검법을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올리면서 근데 횟수만 늘리는 거죠. 횟수만. 이거를 마치 교묘하게 25개 다 다른 혐의를 거부한 것처럼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정치에 되게 관심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헤드라인 읽고 말아요. 맞아. 그 진짜 그런 줄 알아. 헤드라인 딱 보고 생각하는 거지. 미쳤나 봐. 본인 부인이라고 25번이나 해?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국힘에서는 아니다 특검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검법을 재신청하려면 적어도 새롭게 발견된 무언가가 있거나 이랬을 때 재신청을 하겠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입법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매번 이런 선동이랑 이런 게 잘 되는 게 유튜버, 평론가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얘네들이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국힘 지도부는 어때요? 유튜버들부터 시작해서 평론가들 그냥 다 홀대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튜버가 자기 욕해가지고 지금 자기 입장 난처하다.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가면 끝도 없는 거죠. 자, 아이고 정유라 씨가 잘 분석해줬네요.